아이고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슬쩍 언급할 수 있는 게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부피가 부인 그릇에 기체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체 분자의 질량은 m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개수 n개만큼 들어 있다고 해보죠. 이때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이제 개수를 n개다라고 표현하는 건 몇 개쯤 되는 입자들에 대해서 n개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한 열댓 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연과학에서 대문자 n으로 개수를 표현하는 건 거의 아보가드로 수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자가 들어있을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기체 분자가 이런 식으로 어딘가로 평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의 속력을 V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건 그 결과 수식이 요겁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가만히 눈 뜨고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상수들 뭐 4파이, 2파이 이런 것들은 그냥 상수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KB 이런 걸 무슨 상수라고 하죠? KB? KB는 볼츠만 상수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력학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볼츠만 상수가 들어있고 소분자 M은 여기 들어있는 분자의 질량을 뜻하며 그 다음에 T는 이 상태의 온도를 뜻한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속력이 변수가 되는 함수를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데 이게 왜 분포냐? 이렇게 표현된 이 함수가 바로 확률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확률 밀도 함수긴 합니다만 확률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때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분자들이 이 안에서 움직일 때 이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도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몇몇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자, X축이 분자 속력입니다. 그럼 분자 속력이 만약에 100m/s다 라고 하면 100m/s를 여기다가 쇽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m/s, 100m/s를 넣고 막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막 계산을 한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의 함수값 이게 만약에 뭐 0.1쯤으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뭐냐? 확률을 뜻하는 겁니다.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기체 분자들에서 100m/s로 달려 움직이는 기체 분자를 발견할 확률 0.1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저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공부하려면 통계 연력학이라는 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저런 수식이 있구나 정도만 한번 슬쩍 보시면 됩니다. 수식은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떤 속력에서 분자의 발견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가 있을 뿐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럴 때 이런 식의 그래프들을 종종 봤을 텐데 이 그래프들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우선 첫 번째 1 FV 0은 0입니다. 맞나요? 자, 보시다시피 아무리 복잡해 보일지언정 요 자리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넣으면 0. 알겠죠? 0 넣으면 0.
제주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지에 있는 입자가 없다. 그렇지. 바로 가만히 서 있는 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체 분자는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왜요? 왜 가만히 있는 분자는 없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분자는 없습니까? 저 어떻게 됐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윤우가 0켈빈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켈빈일 때. 그럼 결과 이 자리에다가 0 넣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0 넣으면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 없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죠. 어떤 물리량이거나 확률인데 그것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건 물리적 의미가 없잖아요. 정의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켈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켈빈은 다른 식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이겠죠. 그럼 0켈빈의 의미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자, 어쨌건 우선 요거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정지한 분자가 없다. 이건 뭐 때문에? 기체 분자끼리는 뭘 한다고 할 수 있죠? 바로 끊임없이 들이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지들끼리 계속 들이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분포상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0,0을 통과하는 그래프로 표현해 준다 이런 뜻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건 값이 뭐가 될까요? 1이 됩니다. 자, 0에서 무한대까지 속력에 대해서 위아래쪽을 적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적분하라고 하는 건 그래프상에서 뭘 구하라는 거죠? 아래쪽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타난 그래프 아래쪽 면적을 다 구하면 1이 돼야 되는 건데 1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전체 확률이죠. 보시다시피 어떤 속력을 갖는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100%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또 하나의 특징, 아래쪽 면적 향상 1이다. 알겠죠? 알겠죠? 이제 두 번,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미분에서 짜잔 0 되는 점을 찾아보자.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보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미분에서 0 된다? 뭘 찾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극대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그 극대 조건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때의 X축 속력을 VMP라고 표현하는데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ERT over M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요거 미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함수는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 불가능해요? 적어도 연속이라면 언제나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 안 돼요? 잘 정의된 함수는 언제나 미분할 수 있죠? 자, 잘 정의된 함수는 언제나 적분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적분은 항상 정적분이 되는 건 아니죠. 정적분은 항상 되는 게 아니지만 미분은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거 미분하는 건 여러분 실력으로도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진짜로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방정식 구하면은 진짜 여기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생 수학 실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이건데 그 속력이 지금 요 정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력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확률이 가장 큰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때 MP는 뭐 줄임말이죠? 여기서 MP는 뭐 줄임말이에요? 확률이 가장 큰 속력이어서 MP는 뭘 줄임말이에요? 바로 The most probable speed에서 요 MP를 줄여서 이렇게 쓴 겁니다. 아시겠죠? most는 최상급이고요. probable은 무슨 뜻이에요? probable은 뭐 있음직한 그럴듯한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있음직한 빠르기 무슨 말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빠르기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값은 주어져 있는 분포의 극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력은 보시다시피 이 정도가 된다. 됐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그 다음 자, 위 지울게요. 위 지운다. 위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세 번째, 네 번째인가? 4. 지원아 4 맞아요? 네. 4.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평균 속력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나 해볼 거냐면 첫 번째 일 average speed. 자, average의 뜻은 뭐예요? 바로 산술 평균을 뜻하는 거죠. 그 산술 평균 V바라고 한다면 얘는 정의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분자의 속력, 두 번째 분자의 속력을 그때 n으로 나눈 걸 뜻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 개수가 몇 개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 개수가 몇 개예요? n개죠. n개니까 v1부터 v 뭐까지 있겠어요? vn까지 있겠죠? 그걸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 이게 산술평균이란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통계학적으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통계학적으로는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v, fv, dv 이걸 적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뒤쪽에 있는 게 확률 분포 함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변량이니까 확률 분포 함수에다가 변량을 곱해서 싹 더하면 산술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뭐 나와요?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뭐예요? 재준 얼마 나와요? 기억 안 나는구나? 좋아. 리트리버야. 아니, 송혜교야. 이거 뭐예요? 오. 오, 그렇지. 역시 리트리버. 버르바 8RT over 파이 M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서 기체분자 운동론 할 때 이 수식 외우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 평균 속력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루트 mean
스퀘어 스피드가 있었죠.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가 있었죠. 그래서 이름하여 어떻게 줄였었냐면 V R M S 이렇게 썼던 건데 얘가 우리말 번역으로는 근평균 제곱 속력이죠. 그래서 루트를 우리말로 근, 민을 평균, 스퀘어를 제곱. 그래서 의미상 뭐였냐면 속력을 가져다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뭐냐면 음속 얘기할 때는 한번 언급을 했었죠. 속력에다가 제곱을 하고 그걸 다시 산술 평균을 해서 루트를 취하는 것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산술적인 의미는 요겁니다. 첫 번째 속력에다가 제곱을 하고 두 번째 속력에다가도 제곱을 하고 그리고 n번째 분자의 속력에다가도 제곱을 한 다음 그걸 입자들의 총 개수로 나누고 거기다가 다시 루트를 취하는 거. 알겠죠? 그렇죠? 이 의미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속력을 RMS 스피드라고 하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얘를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맥스웰 볼츠만 확률 분포에다가 속력을 제곱해서 곱하고 그걸 다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다음 거기 다시 루트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 분포식 있죠? 여기다가 속력 제곱을 한번 또 곱해가지고는 얘를 0에서 무한대까지 또 적분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다시 루트를 취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뭐로 나오죠? 제주스? 루트 n분의 3RT. 그 유명한 3RT over M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평균 속력을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다섯 번째 온도 현상 요거에 대한 정성적 해석. 자, 그냥 평균 속력을 구한 거야, 그죠? 평균 속력을 그냥 구한 거예요. 평균 속력을 그냥 구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산술평균적으로도 산술평균 속력을 구한 거고요. RMS 방식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도 어쨌든 평균적인 속력을 구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평균 속력이 이렇다고 평균 속력이 이렇다고 로부터 우리가 언제 춥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 덥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다고요. 수식이 아니라 말로. 언제 춥다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춥고 더움을 이런 논리 구조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춥다, 아 덥다는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모델링한 거예요. 제주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로부터 요거로부터 아 춥다, 아 덥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자 봅시다. 덥다.
그건 온도가 높은 거예요? 온도가 낮은 거예요? 높은가요? 덥다. 그러면 이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도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뭐 이 표현이 됐건 이 표현이 됐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아이 추워는 기체 분자 속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도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말을 조금 더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공간에 있어요. 고온 조건이에요. 그럼 기체 분자가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체 분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겠죠? 빠르게 움직이다가 슉 움직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슉 움직이다가 팡 충돌하겠죠. 어디에? 슉 움직이다가 어디 충돌하겠어요? 내 살에, 알겠어요? 내 살에 쾅 하고 충돌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충돌은 뭘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충돌은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을 전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슝 충돌하던 기체가 내 피부에 쾅 하고 닿으면서 내 피부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거라고요. 그 다음 뭐?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물질 표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뭐 진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 표면의 상호작용이라니 아까 얘기했던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펩타이드 결합이 모인 걸 폴리펩타이드, 더 모인 걸 단백질, 더 모인 걸 고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펩타이드 결합인데 누군가 와서 슝 와가지고 땅 때리고 가면 이런 결합들이 진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그 대상이 이렇게 고기가 아니라 뭐 이런 식의 뭐 금속 표면이거나 하면 금속을 구성하는 원자 간의 상호작용에 약간의 이런 진동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덥다 춥다라고 느끼는 건 사람이니까 사람 입장으로 다시 온다면 쾅하고 충돌하면 원래 내 피부를 구성하는 화학결합에 약간의 진동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 다음 뭐?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뭐? 진동 다음 뭐? 바로 진동을 통한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어요? 마찰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떼수건 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떼수건 들고 이렇게 밀면 때 나오기 전에 약간 뜨끈해지거든요. 자, 추울 때 아유 이렇게 하잖아요. 손 시려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마찰열이잖아. 그러니까 분자나 고분자 사이에서 마찰을 통한 마찰열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진동을 통한 마찰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찰열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덥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얘기해주는 수식이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역으로 춥다는 뭐겠어요? 역으로 춥다는. 춥다는 뭐겠어요? 기체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기체 분자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추울 때. 기체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그럼 기체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내 피부에 닿은 거예요. 그런데 기체 분자가 내 몸에 운동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전에 사실 내 몸의 화학 결합들은 기본적으로 다 진동을 하고 있죠. 왜? 우리는 무슨 동물이니까? 항온 동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몸의 ATP를 활용해서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ATP를 분해해서 기본 결합들을 약간씩 진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진동을 통한 이런 식의 마찰열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거의 없는 기체 분자가 내 피부에 딱 닿은 거야.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기체 분자가 쑥 오더니 쾅 부충돌할 수가 있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올 때는 운동 에너지가 적었는데 피부랑 충돌하면서 더 큰 운동 에너지로 퓨 날아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에너지 보전에 의해서 내 피부의 진동은 더 강해지겠어? 내 피부의 진동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지. 그러면 내 피부의 진동 정도가 작아지면 마찰열도 작아질 거고 그때 나는 뭐라고 느끼겠어? 춥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0켈빈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0켈빈을 뭐 아주 어렵고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이 0켈빈을 실제적 상황으로 0켈빈을 어떻게 가정하는 걸까요? 0켈빈이 뭘까요? 0켈빈이라는 게 뭘까요? 0켈빈이라는 게. 자, 0켈빈에서는 일체의 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체 열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럼 열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는 충돌을 통해 전달할 운동 에너지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0켈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0켈빈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진공이 0켈빈인 거예요. 아예 물질 자체가 없으면 충돌이고 자시고 일어나요. 뭐 있을 수도 없어요. 아예 물질 자체가 없으면 뭐 충돌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를 실제적으로 0켈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물질 자체가 없어요. 물질 자체가 없으니까 이 수식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0이라고 0.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0켈빈이고 뭐 자시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켈빈은 뭘 얘기하는 거다? 아무런 물질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거 다 썼어요? 썼어요? 그래서 어디가 0켈빈이에요? 어디가 0켈빈이에요? 그럼 어디가 0켈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상적인 이런 상황 말고요. 그냥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어디가 그냥 0켈빈인 거예요. 그게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우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우주가 0켈빈이에요. 자, 왜냐? 여러분, 지구 대기 중에서는 어떤 공기 분자와 그 다음 공기 분자 요 사이 거리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게 여기 지구 대기잖아요. 그럼 지구 대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이 콧구멍으로 이렇게 기체 분자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호흡하는 기체 분자들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수십 옹스타. 바로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정도 돼요.
맞습니다. 수십 옹스트롬. 아시겠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는 한 2, 30 옹스트롬 정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정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우주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그 우주인들이 나사에서 우주선 타고 출발해서 가는 거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력학적으로 거대한 우리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주선 타고 우와 우주다 하는 그 우주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서는 어떤 분자와 또 다른 분자, 분자를 할 필요도 없어. 뭐 어떤 입자, 뭐 이온일 수도 있고 뭐 원자 핵일 수도 있으니까 입자라고 하자. 하여튼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우주에서는 1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주인인데 이렇게 막 우주복 입고 우주 유형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막 영상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주 유형하면서 막 이렇게 뭐 망원경도 고치고 막 우주선도 고치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우주 공간에서 나를 충돌하고 지나가는 어떤 분자가 있을 때 그 다음 분자랑 충돌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m만큼 가야 그 다음 또 다른 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자와 어떤 분자 이 사이는 진짜 뭐예요? 이 사이는 진짜 뭐예요? 진짜 진공이죠. 알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 온도 얼마? 0켈빈. 알겠죠? 뭐를 무시하면? 뭘 무시했을 때? 뭘 무시할 때? 단 조건이 필요하죠. 뭘 무시할 때? 복사열. 자, 복사열은 매질이 필요해요? 매질이 필요 없어요? 복사열은 매질이 필요 없죠. 사실 엄밀한 의미로 복사열을 무시할 수는 있어요. 복사열을 무시는 불가능해요. 복사열 무시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저기 태양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도 체열이 나오고 하니까 복사열을 100% 무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복사열을 무시한다면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이 분자와 분자 사이 여기가 이게 0켈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주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우주인은 저기 뭐 치타우리 행성에 있는 그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를 침공한 우주인 이거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왜 진짜로 나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주선 퍽 타고 가서 거기서 임무 수행하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 하잖아요. 저 우주 정보관에 가면서 무슨 일인지 막 인터뷰 하잖아. 그때 우주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그 인터뷰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주인들에게 뭐 예를 들면 막 질문하잖아. 뭐 거기서 뭐 잘 때는 어떻게 자나요? 밥은 뭐 먹나? 이 질문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우주인들이 막 답하잖아. 이때 우주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우주는 존나이 추워요. 알겠어요? 우주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즉 뭐냐면 우주복으로 완전 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우주선으로 완전 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주선 안에 난방을 한다 하더라도 단열이 완벽하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의 경험의 가장 큰 경험 그 인상적인 게 우주는 너무 추워요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켈빈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 논리의 마지막. 여기 줄게요. 준다. 6. 자, 맥스웰 볼츠만 문법 마지막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말 번역.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말 번역. 리트리버야? 우리말 번역. 표준 디비에이션. 좋아요. 표준 상태. 아, 상태요? 상태는 스테이트라고 하겠지. 요거 여러분 다 아는 말이네. 표준 편사. 정답. 표준 편차입니다. 통계학에서 표준 편차 배워본 적 있죠? 자, 표준 편차를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표준 편차를 말로 표현하면 그 통계 자료에 평균이 있을 건데
각각의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의 정도, 그걸 표준편차라고 하죠. 그럼 뭐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아주 기초적인 통계학적 표현 중에는 어쨌거나 표준편차가 클수록 좋은 측정이에요, 작을수록 좋은 측정이에요?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좋은 측정이다. 이거 알죠? 그 표준편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통 시거마 이렇게 쓰는데 이 시거마 요게 어떻게 정의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주어져 있는 별량, 현재 조사한 통계 자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통계 자료의 제곱을 평균한 것. 빼기 별량을 그냥 평균한 것의 제곱 한 후 다시 루트를 취합니다. 이게 바로 별량의 통계학적 정의입니다. 알겠죠? 기억 안 나면 외우세요. 놀랍게도 이거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수업 시간에 다 배웠어요. 어디서도 배웠다?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까먹은 거지. 저게 표준편차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별량의 뜻은 뭐라고요? 지금 측정한 물리량, 걔를 통계 용어로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편차의 정의는 별량을 제곱한 걸 평균하고 별량을 평균한 걸 제곱한 걸 빼가지고 루트 취한 거,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의 별량은 무엇? V, 바로 분자의 속력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하면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속력의 제곱을 평균한 것 어디 있나요? 속력의 제곱을 평균한 것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속력을 그냥 평균한 거 어디 있나요? 오, 여기 있네. 그럼 얘하고 얘를 여기 넣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RT over M 빼기 8RT 파이 M,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균 속력들로부터 이 그래프의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표준편차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통계 그래프에서 여기 이제 변곡점이 있을 거예요. 그 변곡점을 중심으로 한 이 그래프의 폭 있죠, 폭. 이게 저기에 있는 표준편차랑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곡률의 변곡점과 요 곡률의 변곡점을 딱 가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분포의 그 표준편차가 되는데, 뭐 요 얘기는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요 얘기 어디서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크로마토그래피 기억나요? 한국 기억. 그렇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 얘기 했었거든요. 하여튼 뭐 다들 기억하시고. 자, anyway.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보시다시피 앞하고 뒤에 공통 요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그 공통 상수 요소들을 묶으면 3R 빼기 3 빼기 8파이 곱하기 n분의 RT의 루트. 됐죠? 됐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럼 이따 제주스? 이만큼은 뭐예요? 어차피 이만큼은 다 뭐예요? 상수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1 정의됐고 2. 그러면 이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1. 이 시그마는 커져요. 뭐 할 때? 온도가 커질 때. 맞나요? 자, 수식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럼 표준 편차가 크다. 그것의 의미가 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줄게. 준다. 지금서. 자, 그러면 표준 편차 얘기를 위해 편의상 요거의 시그마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면 표준 편차가 더 큰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는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언제 표준 편차가 더 작고 언제 표준 편차가 더 커지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온도가 커질 때 표준 편차가 커집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어디가 고온이고 어디가 더 저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고온이고 어디가 더 저온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쪽이 저온, 이쪽이 고온이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커져서 표준 편차가 커진 건데 왜 온도가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온도가 커지면 왜 표준 편차가 커져요? 온도가 커지면 왜 표준 편차가 커져요? 이 분포에서 왜? 이거 수식에선 당연한 건데 수식적인 해석은 이건 물리학적인 해석이라고. 근데 우리는 화학하는 거잖아. 화학은 수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 화학은 수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 여기 구라 까는 게 더 중요하다고. 화학은 구라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 말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물리학에서는 이게 말 잘 안 하지. 말할 필요가 없지. 왜 수식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물리학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화학은 이 방법을 잘 까야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만들어보시나? 다른 입자들끼리의 충돌이 잦으니까 속도 변화가 온도가 낮을 때보다 더 높으면 그만큼 평균보다 속도가 빠른 애들이 많지 않을까. 그럼 뭐야?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 이 슬리피 지화 네?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몰래. 그래요. 저 리트리버야? 어떻게 하면 되지? 뭘? 이언스?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저도 아까 말한 거랑 좀 비슷하게 그래? 충돌 때문에 자, 뭐냐? 고온 조건일수록 시스템의 열 함량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때 연력학적으로 열, 영어로 쓰면 heat가 뭐예요? 열이라는 게 뭐예요? 온에서 저온 열. 열은 바로 chaotic motion을 강화시키는 녀석이 바로 열입니다. 알겠죠? 자, chaotic motion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chaotic motion 우리말 번역. 불확실성을 강화합니다. 자, 모션이라는 단어는 알죠? 자, chaotic이니까 이거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IC로 끝났으니까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인 건 알겠죠? 예. 그럼 원래 이 녀석에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사. chaotic의 명사가 뭐예요? 케이아스죠? 케이아스. 콩글리시로 카오스. 알겠죠? 카오스. 그러니까 이것도 카오틱이 아니고 케이아스니까 케이아틱. 알겠죠?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케이아스가 뭐냐고. 한자말로 혼돈 이렇게 번역하죠? 한자말로 혼돈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번역하면 되냐면 무질서 움직임이에요. 열은 무질서 움직임을 강화합니다. 알겠죠? 그럼 무질서 움직임은 또 뭐예요? chaotic motion은 내가 그냥 쓴 말이겠어요? 연력학에서의 전문 용어겠어요? 연력학에서의 전문 용어 알겠어요? 그럼 뭐가 chaotic motion이에요? 무질서 움직임이라는 게 뭐예요? 지환? 네. 무질서 움직임이 뭐예요? 바로 봐.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는 움직임을 chaotic motion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고정된 무질서 움직임의 예 하나 들어보세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무게중심이 고정되어 있는 움직임. 그래서 무질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움직임. 뭐예요? 얘 하나만, 얘는 억수로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들어보세요. 공의 회전 운동. 네? 공의 회전 운동이요? 뭐겠습니까? 보로 봐. 대류요. 대류. 자, 봐라. 물 끓여. 자, 물 끓이면 물 가만히 있어요? 물 움직여요? 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확실히 보여주게 하려고 초등학교 책에는 여기 뭐도 띄워요? 초등학교 책에 보면 자, 오늘은 대류 현상을 살펴봅시다. 물을 가열할 거예요. 하면서 물을 뜨고 거기다가 이걸 좀 넣어볼까요? 뭐 넣어요? 코코아요? 코코아. 네, 좋습니다. 바로 톱밥이요, 톱밥. 톱밥 같은 거. 톱밥 같은 거 이게 떠 있는데 가열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톱밥이 여기서 확 움직이죠? 그럼 톱밥이 여기서 확 움직여 안 움직여? 아니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였지. 그런데 무게중심 변에 고정돼 있어. 무게중심 변에 고정돼 있어. 어려워요? 무게중심 변에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잖아. 여러분 대류하는데 무게중심이 고정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대류 막 물 끓여서 막 물이 이렇게 대류하는데 무게중심이 변해. 그럼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게중심이 변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게 무게중심이 변하는 거지. 그러면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막 끓였는데 물이 막 대류하면서 갑자기 무게중심이 움직여. 그럼 얘는 물을 끓이면 물이 갑자기 뭉 뜨는 거야 이렇게. 제주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 물을 끓였는데 물이 대류하다 말고 물이
막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뭐 이런 거 뭐라고 했지? 귀신 들렸다고 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귀신 들린 거잖아. 제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동한 건 열이 자명한데 열이 이동했더니 무슨 움직임이 일어나? 무게중심이 고정된 움직임이 일어나지? 그걸 케이오틱 모션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열합량이 많을수록 무질서해지겠지. 무질서해지는 만큼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온에서 열합량이 많고 열합량은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므로 표준 편차가 커진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제주도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저 두 번째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 뭐겠어요? 바로가 얘가 언제 커져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커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분자량이 작다는 건 구성 기체 분자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가볍다는 얘기예요? 가볍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건 저온이거나 혹은 무거울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고온이거나 혹은 뭐하다? 가벼울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왜 가벼울 때 표준 편차가 커져요? 왜 가벼울수록 표준 편차가 커진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가볍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성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후 움직임이 크게 변하는 거죠. 즉 일관된 움직임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거우면 누가 들이받아도 계속 가던 대로 가잖아요. 그럼 일관된 움직임을 유지하기가 좋은데 가벼운 애들은 누가 들이받아 버리면 획획 꺾이잖아요. 획획 꺾이니까 일관된 움직임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걸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걸 교수가 툭툭 던지는 거예요. 툭툭 던지면 말을 딱 캐치하고 바로 탁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와 관련된 고이후 실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나간 부분까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